졸업하시고요. 86년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전기과를 석사를 졸업하시고요. 91년에 USC에서 전기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3년까지는 코닥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94년부터 95년까지는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부터 귀국하셔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계속 근무하셨고요. 지금은 학부장으로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연 제목은 Choice orthogonal Latin square is at least 61 years earlier than Poirot. 박수로 환영. 감사합니다. 제목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이 조선시대 수학자 최석정의 그 올토고날 라틴 스퀘어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한 15년 된 스토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서머리 히스토리칼한 얘기가 이제 서머리가 되겠는데요. 3년 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그 AMS, KMS 조인트 워크샵에서 제가 인바이티드로 이 톡을 발표를 한 이후로 세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제 발표 자료를 갖다가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제가 공과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반갑게 기쁘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오일러와 최석정을 좀 비교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707년에서 1783년 아주 거장이죠, 수학에. 정말 많은 결과를 남기신 분이고, 최석정은 그 반면에 상당히 고위직에 오른 조선시대 문신입니다. 그래서 1701년부터 1710년까지 영의정을 지내셨고요. 그냥 간략한 기록입니다. 아마 구수략이라는 거를 저수를 한 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공식 문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그 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중에 언제라고 할 때 최소한으로 1715년으로 봐도 오일러가 발표한 1782년 논문보다는 67년이 앞서고요. 그 이전에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아카데미 러시아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도 61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1년이 앞서는 공식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선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일러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 그 지니올로지 프로젝트라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제 9대 선조시더라고요. 저는 전기과에서 학위를 했지만 제 지도 교수님이 수학과 PhD셔가지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 봤더니 딱 9번째 오일러를 만나게 돼서 참 이게 이 세 명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매직 스퀘어하고 라틴 스퀘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이 전기과에서 공학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최석정의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 그래서 폴스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폴스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좀 굉장히 특이한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그래도 톡인데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몇 가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왜 내가 지금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스퀘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정의가 n by n 어레이의 인티저로서 그 로우 썸과 컬럼 썸,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사실은 그 좀 특이한 건데, 다이아고날 두 개의 다이아고날 썸이 모두 어떤 동일한 컨스탄트 d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어레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한 BC 650년경에 이제 그 로우슈라 그래가지고 이 거북 등에 파여진 그 뭐 정확하게 파여졌겠습니까? 이제 그때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흔적들이 이런 그 3x3 매직 스퀘어를 이뤘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지금 매직 스퀘어 중에서 3번, 4번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미 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이제 하필이면 1에서부터 n제곱까지로 이루어진 경우에 노멀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오늘날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정말 많은 방면으로 일반화가 돼서 수많은 레크리에이셔널 매트매틱스, 그 다음에 K-12 에듀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매트매틱스의 그 도구로 혹은 그냥 퓨어 펀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찾아졌고, 뭐 예를 들어서 썸이 컨스탄트냐, 멀티플리케이션이 컨스탄트냐, 이거를 3차원으로 해서 큐브로, 매직 큐브로 가느냐, 뭐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 테스터렉, 타일링, 뭐 굉장히 많은 그 일반화가 이루어진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할 건 아니고요. 오바이오 매직 스퀘어의 example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 제가 기억해 보면 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기 이를 하필이면 이게 홀수기 때문에 가운데 컬럼이 있고요. 가운데 컬럼의 1부터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마치 이 면이 토르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클릭 쉬프트를 오른쪽 위로 하나씩 해 나가면서 채우는데 1, 2, 3, 4, 5 하고 막히면 하나 내려오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채워 넣으면 놀랍게도 이게 매직 스퀘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 컨스트럭션이 왜 매직 스퀘어가 되는지 한 번도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톡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증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학부 톡인 것 같아서 학부생 여러분한테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증명을 완성해 가지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뭐 매직 스퀘어 이그젬플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 홍대 수학과에 계신 박경미 교수님이 쓴 수학 콘설트 책에서 찾은 건데요. 라마누잔이 이런 매직 스퀘어를 만들었었답니다. 4x4 논 노말이고요. 첫 줄이 자기 벌스데이랍니다. 1887년 12월 22일. 뭐 이런 매직 컨스탄트 139고요. 이런 매직 스퀘어도 있었답니다. 라틴 스퀘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라틴 스퀘어로 넘어가면서 처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결국 오일러의 36 오피서 프로블럼입니다. 36 오피서 프로블럼은 한마디로 6개의 부대와 6개의 부대에서 각각의 부대에서 6개의 계급의 장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36명을 모아서 6열 종대, 6열 횡대로 세울 때 어느 로우이든 어느 컬럼이든 부대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가 6개면 좀 많은 것 같아서 3x3으로 9 오피서 프로블럼으로 토이 example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답이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부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중위, 대위를 파견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어레이를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를 살짝 겹쳐 놓으면 어떤 컬럼에도 부대가 다 다르고요.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번 부대에서 보낸 소위, 대위, 중위, 2번 부대에서 보낸 중위, 소위, 대위, 3번 부대에서 보낸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컬럼과 로우의 부대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6부대에서 6명씩 보낼 때는 그게 안 되느냐? 오일러가 그거를 찾지 못하고 컨젝처로 남겼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이 한 페이지를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더 소개를 드리는데, 우선 요런 어레이를 우리가 라틴 스퀘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라틴 스퀘어는 n by n 라틴 스퀘어는 n개의 서로 다른 심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브리 칼럼과 에브리 로우가 전부 그 n개의 심볼의 퍼뮤테이션인 그런 어레이를 우리가 라틴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라틴 스퀘어고 이것도 라틴 스퀘어입니다. 이 두 개의 라틴 스퀘어가 겹쳐서 오더드 페어를 n제곱개의 오더드 페어를 형성하는데요. 이 n제곱개의 오더드 페어가 모두 다를 때 우리가 이 두 라틴 스퀘어가 직교한다고 얘기합니다. 올토고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그젬플은 정확하게 3x3 두 개의 라틴 스퀘어가 직교하는 페어입니다. 이런 직교하는 라틴 스퀘어 페어의 성질에는 핵심적인 키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트랜스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버살은 라틴 스퀘어의 n개의 셀의 집합이고요. n개의 포지션의 집합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세 개가 하나의 트랜스버살인데, 트랜스버살의 정의는 컬럼이 다 다르고요. 로우가 다 다르고 심볼이 다 달라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 컬럼에서 하나씩 뽑고 에브리 로우에서 하나씩 뽑되 그렇게 n개를 뽑아서 그 n개의 심볼이 한 번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트랜스버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쪽 트랜스버살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요 페어, 요걸 우리가 오토고널 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오토고널 메이트에는 컨스탄트 심볼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컨스탄트가 아니면 당장 여기서 이 페어가의 겹침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고널리티를 개런티하는 방법은 모든 트랜스버살에 대해서, 아니 반대로 오토고널리티를 개런티하는 방법은 이쪽 컨스탄트 심볼의 n개의 로케이션이 이쪽에 트랜스버살이 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지면 두 페어는 오토고널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고널 메이트 혹은 오토고널 페어의 조건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라틴 스퀘어가 n개의 디스조인 트랜스버살로 디컴포즈 가능해야 오토고널 페어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오일러의 그래서 36 of the problem은 essentially 그 오더 6짜리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 페어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오일러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단순히 오더 6뿐만이 아니라 4로 나누어서 2가 남는 모든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하면 6, 10, 14, 18 이런 모든 오더에 대해서 없을 것이다라고 컨젝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일러의 그 아주 유명한 1776년, 1782년 논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더 6에 대해서는 1900년도에 테리라는 사람이, 1900년이면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1900년에 손으로 모든 오더 6 라틴 스퀘어를 리스팅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한 페어를 다 확인을 해서 오일러의 컨젝처가 사실임을 확인했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대가의 컨젝처는 사실이구나. 근데요, 1959년에 파커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 다음 오더인 10에서 페어를 찾았습니다. 다음 오더인 10에서 페어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보세하고 슈리켄데와 같이 나머지 모든 오더에 대해서 페어를 컨스트럭션을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일러 컨젝처는 오더 6에서만 사실일 뿐 나머지 오더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됐죠. 밝혀졌죠. 검증됐죠. 파커는
제가 듣기로 이렇게 논문 2편이 유일한 그 양반의 논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돌아서 듣기로는 이거가 이제 페어뿐만 아니라 트리플 컨스트럭션을 평생을 찾다가 못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이 양반 아마 승진 제대로 하셨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게 그 10x10 페어입니다. 그 이것도 역시 그 수학 콘서트에 있는 일반인을 위해서 지금 두 개의 라틴 스퀘어를 하나는 바깥 색깔, 하나는 안쪽 색깔로 10개를 표시한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그냥 하나의 트랜스버설을 찾아봤습니다. 트랜스버설 찾는 방법은 컨스탄트 칼라 포지션 10개를 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쪽 라틴 스퀘어가 10개 포지션이 컬럼도 다르고 로우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어느 칼라를 잡아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트리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틴 스퀘어 집합이 오토고널하다고 우리가 뮤추얼리 오토고널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집합 안에 애니 페어가 오토고널 할 때 우리가 그 집합 전체를 뮤추얼리 오토고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그런 집합의 사이즈는 맥시멈 n-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그 n-1을 이퀄리티로 달성할 때 우리가 그 집합을 complete s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omplete set of mole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수학은 신기하죠. 이 complete set of moles는 그 discrete geometry에서 finite projective plane of order n하고 완벽하게 equivalent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가 있고요. 이 finite projective plane of order n은 충분적으로 n이 프라임 파워일 때 존재한다는 아주 쉽게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정수 n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정말 없습니다. 딱 하나를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죠. 1989년에 램이라는 사람이 오더 10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한 30년간의 알지브릭 어프로치로 수많은 경우를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파이나이트 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약 2년간의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 한 2년인가 3년, 한 2점 몇 년의 컴퓨팅 파워로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맞춰서 넌 이그지스턴스를 컨펌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수학적인 어떤 결과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저 결과를 공식적인 수학 저널에다가 발표하고서도 수많은 매스 저널이나 매거진에 왜 이 결과가 맞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수많은 글을 써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커뮤니토릭스 분야에서 넌 이그지스턴스에 대한 혹은 이그지스턴스 중에 컴플리트 이뉴머레이션 관련해서는 컴퓨터 결과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뭐 그런 비슷한 논문을 한번 심사한 적이 있는데 에디터한테 이거는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다시 재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에디터 입장에서 컴퓨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싫고 아니면 리젝트 하시고 맘대로 하시라. 제가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라틴 스퀘어의 어플리케이션 얘기 중에 제일 재미난 거는 수도꾸입니다. 수도꾸는 9x9 라틴 스퀘어로서 단순히 라틴 스퀘어일 뿐만이 아니라 every 3x3 윈도우가 퍼미테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수도꾸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있죠? 아무도 없나요? 저는 이거 2008년에 이 톡을 준비하면서 수도꾸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러고 핸드폰에 있는 수도꾸 게임을 한참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채워넣고 쭉 채워넣으면 하나의 정답이 됩니다. 수도꾸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없이 그 좀 제가 문헌을 뒤져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수도꾸가 일본 말이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잠시 했다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영국 신문에서 했다가 끝나고
뉴욕 타임스에서 잠깐 했다가 또 끝나고, 그리고 나서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요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일본 신문사에서 이거를 신문 기사로 퍼즐을 냈다가 대박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게 일본 전체가 시끄러워지더니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게임을 일본 게임으로 알고 있죠. 수도쿠라고. 이거는 뭐 좀 창피하지만 제 논문인데, IEEE 커뮤니케이션 레터스에 낸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제가 제 관련 분야인 코드, 에러 코렉팅 코드의 그 어느 한 부분을 설계할 때 라틴 스퀘어의 성질을 살짝 이용한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전공 분야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에서 아주 열악한 채널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제 그 릴라이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로 이제 터보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터보 코드는 그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의 인터리버라는 어떤 특별한 게 있고요. 인터리버는 그냥 쉽게 말해서 퍼뮤테이션입니다. 퍼뮤테이션을 잘 설계하면 이 코드의 성능이 좋아지고, 퍼뮤테이션이 허접하면 코드 성능이 아주 허접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리버를 라틴 스퀘어를 이용해서 조금 괜찮은 놈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행히 억셉트가 된 그런 논문입니다. 패럴렐 억세스나 이렇게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라틴 스퀘어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꽤 많이 가끔이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논문은 요 첫 번째 저자가 이제 저랑 같이 USC에 있을 때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계신 선배님이셨는데, 89년인가 88년 어느 날 이제 캠퍼스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하다가, 야 송홍엽 이런 거 뭐 너 네 전문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앉아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가지고 끄적끄적 하다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형이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러고 이제 줬더니 이 양반이 이게 3의 제곱이죠. 오더가 9이니까 3의 제곱뿐이 아닌 모든 n의 제곱에서 단순히 이게 수도꾸죠. 수도꾸 라틴 스퀘어로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트랜스포즈 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틴 스퀘어가 수도꾸이면서, 수도꾸라는 말은 지금 요 각각의 3x3가 전부 퍼뮤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트랜스포즈 취한, 이걸 매트릭스로서 트랜스포즈 취한 것이 오리지널의 오토고널 메이트가 되는, 이 두 개가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가 되는 컨스트럭션을 완성을 해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컨스트럭션이 주제는 아니고요. 이걸 이용해서 또 뭘 많이 하죠.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좀 이쪽에 컨스탄트 n개 포지션을 잡으면 그 해당하는 포지션이 이쪽에서는 트랜스버설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석정의 라틴 스퀘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1715년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 혹은 그 이전이겠죠. 이렇게 그 당시에 한자로 썼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의 요 구술학 원본을 제가 처음 과학원 한상근 교수님한테 카피를 받아보고 얼마나 정말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읽을 수가 있어야지. 대학 교수 맞아? 이러면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근데 숫자는 그래도 좀 보이죠. 최석정이 만든 이 9차 오일러 라틴 스퀘어 두 개를 페어로 겹쳐놓은 다음에 한쪽을 P라 그러고 한쪽을 Q라 그래서 9 times P-1 플러스 Q로 해서 하나의 인티저로 매핑을 하면 매직 스퀘어가 됩니다. 매직 스퀘어가 됩니다. 요걸 만들 목적으로 요거를 찾았습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그 책에. 이 구술약은 사실은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록에 살짝 있는 거고요. 조선시대 그 당시 알려진 많은 수학 이론을 집대성한 두 권의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고 건곤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안에는 소책으로 가불병정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전수된 이야기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최석정의 구술약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한 논문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를 발견하신 분은 과학원의 한상근 교수님이 처음입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제가 그 보니까 그 수학과 뉴스레터에 작년 12월에 한상근 교수님이 또 관련 얘기를 또 쓰셨더라고요. 요거는 목판본이고요. 제가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뒤져보니까 목판본이 있더라고요. 목판본은 정말 나무로 이렇게 활자를 파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사서한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전체에 아마 한 100권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저기 숙대도 있고 이화대학도 있고 아마 서울대도 있을 겁니다. 목판본. 제가 성함을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수학과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서도 모르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고 지금 은퇴하셨을 거고요.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은퇴하시면서 소장본을 도서관에 기증하신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건 필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본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흰장갑 끼고 들어가서 이렇게 넘기면서 발발 떨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봅니다. 그 한쪽 귀퉁이라도 찢어질까 봐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게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붓으로 책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에서 나오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것처럼. 근데 하필이면 정편이 없어서 가불병만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 목판본에서 제가 그 페이지를 펼쳐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뭐 참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무식쟁이가 요거는 참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기 지금 보면 또 뭐 계속 있죠. 그래서 이 정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레이 오브 인티저의 그 기기매매한 것들이 뭐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찾아서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1997년에 처음 한상근 교수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걸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좀 그 앰비셔스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조교수 2년 차에 논문 안 쓰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공대 교수에 이거는 내일도 아니고 심지어 펀딩도 없고 뭐 한자 실력은 완벽한 제로고 뭐 할래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수학사 학회인가 수학교육학회에서 펀딩을 돼가지고 조선시대 수학 총서를 쫙 시리즈로 한글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 출간을 했더라고요. 요게 이제 최석정이 만든 매직 스퀘어입니다. 이 매직 스퀘어를 잘 보면 매직 컨스탄트가 369로서 로우 썸, 컬럼 썸, 다이고널 썸이 전부 컨스탄트고요. 그 한쪽 귀퉁이의 3x3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노멀 매직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이 3x3 어레이가 매직 컨스탄트 42짜리 매직 스퀘어가 돼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더 신기한 건 나머지 다 그래요. 나머지 다. 그래서 나머지 다 3x3 윈도우가 다 매직 스퀘어예요. 이 전체가 9x9 매직 스퀘어일 뿐더러 3x3가 다 매직 스퀘어고 그 매직 컨스탄트를 모아서 써봤습니다. 이것도 매직 스퀘어예요.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매직이니까. 이게 매직인 거는 뭐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매직이죠. 이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한없이 들여다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걸 뭘 더 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의 특성을 좀 무슨 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으면 툴이 없어요. 툴이.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 날 보고 그 다음 날 보고 며칠째 보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또 튀어나올 겁니다. 한 가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쪽은 컨스탄트 다이아고널을 갖죠. 이쪽은 트랜스퍼설 다이아고널을 갖습니다. 이 다이아고널이 트랜스퍼설입니다. 다이아고널 하나 잡으면 로우 컬럼 다 다르고 심볼이 1에서부터 9까지 다 나오죠. 반대로 반대 다이아고널은 또 반대 특성이 있죠. 이쪽이 컨스탄트고 이쪽이 트랜스퍼설입니다. 뭐 오토고널이니까 한쪽 컨스탄트면 나머지 반대쪽이 트랜스퍼설인 건 당연하고요. 로우 벡터를 봤더니 전부 팔린드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라틴 스퀘어를 이 수직선을 중심으로 접은 겁니다. 그래서 987, 312, 645가 여기서부터 987, 312, 645로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죠? 9개 로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패럴렐 억세스를 위한 김기철 교수의 논문에 나오는 페어하고 무슨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뭐 3x3가 전부 라틴이고요. 요거를 3x3를 하나의 심볼로 보면 전체가 또 3x3로 라틴입니다. 수도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윈도우가 퍼미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구는 아닙니다. 뭐 그래서 그 김기철 교수님 지금 서울시립대 그 공과대학에 계시는데 이 양반의 그 논문에 있는 사실은 저랑 같이 만든 근데 그 논문에 제 이름도 없는 이 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쪽은 팔린드롬이고 이쪽은 시메트릭하고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고요. 이쪽은 수도구가 아니고 이쪽은 수도구고 그 다음에 윈도우 썸이 다 또 매직 컨스탄트고 이쪽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아무튼 에센셜리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심볼 서브스티튜션과 로우 퍼미테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라틴 스퀘어가 이쪽 라틴 스퀘어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라틴 스퀘어 이론에서 이런 두 개의 라틴 스퀘어를 아이소토픽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소토픽. 그래서 아이소토피즘은 우리가 두 개의 라틴 스퀘어를 놓고 심볼 퍼미테이션, 로우 퍼미테이션, 컬럼 퍼미테이션의 컨비네이션으로 한 놈이 되면 이 두 라틴 스퀘어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에센셜리 같다는 겁니다. 그 수학적인 구조가. 한 가지 그 드는 생각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제가 그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직전에 제 지도 교수하고 만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매트 PhD이고 그다음에 매트 히스토리에 굉장히 그 조예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예전에 그 히스토리 오브 매트메틱스 강의할 때 제가 조교도 하고 그랬는데 야 대한민국에 이런 거 있다 좀 알아주라.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뭐 근데 얼핏 저한테 이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얼핏 저한테 그게 항상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로 저렇게 해서 매직 스퀘어가 되지는 않을 텐데 라고 말꼬리를 살짝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x3인 경우에 이제 3p-1 플러스 q로 이렇게 만들면 이거 매직 스퀘어가 됩니다. 그 말은 로우 썸, 컬럼 썸, 다이아고널 썸이 전부 매직 컨스탄트가 됩니다.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을. 우리가 증명을 안 해보면 뭔가 깨름칙하잖아요. 그죠? 수학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그냥 뭐 인투이티블리 뭐 될 거다 이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될 거다. 뭐 하나 해보고 된다 그러면 다 된다. 뭐 이렇게 우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만들어지면 되니까 만들어서 동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면인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로우 썸, 컬럼 썸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너무 심지어 어비어스하게 로우 썸, 컬럼 썸이 매직 컨스탄트인 거는 그냥 오토고널리티를 떠나서 이놈이 라틴 스퀘어고 이놈이 라틴 스퀘어이기 때문에
로우가 퍼뮤테이션이 1부터 n까지 다 한 번씩 나오고 컬럼도 1부터 n까지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다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뭐 매직 컨스탄트가 됩니다. 다이아고널 썸이 문제예요. 다이아고널 썸을 어디에서도 개런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건 돼. 4, 5, 6, 2, 5, 8 더하면 둘 다 15가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놈이 있을까? 한번 4x4 페어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 오토고널 페어거든요. 이렇게 겹친 다음에 4p-1 플러스 q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웬걸 여기 지금 당장 보시면 알지만 이쪽은 굉장히 큰 수죠. 이쪽은 굉장히 작죠. 다이고널 썸이 3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캐노니컬 맵이 개런티 하는 거는 세미 매직 스퀘어만 개런티 할 뿐이지 어느 오토고널 페어라고 매직 스퀘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석정의 오토고널 페어는 기가 막힌 거죠. 다이아고널까지도 매직 컨스탄트로 개런티를 해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를 찾아봤더니 제가 사실은 이거 2판을 좀 부탁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어느 도서관에도 2판이 없더랍니다. 요게 이제 97년, 95년, 6년 그때 나온 핸드북 오브 CRC 핸드북 오브 컨비네토리얼 디자인인데요. 요 에디터 중에 하나인 제프 디니츠가 이제 어쩌다 보니 저랑 친해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버먼트 유니버시티 오브 버먼트의 매스 디파트먼트에 계십니다. 나이도 저랑 뭐 저보다 조금 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97년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연대 오기 전에 여기다가 아티클을 하나 실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냥 쫙 그냥 있더라고요. 페어 오브 라틴 스퀘어가 있으면 이 맵으로 세미 매직을 당연히 만들고 이게 매직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다이아고널 썸까지 컨스탄트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더블 다이아고널 라틴 스퀘어이거나 아니면 어드 오더에서 4개의 다이아고널, 지금 2개의 라틴 스퀘어에 4개의 다이아고널 중에 한 놈이 컨스탄트고 그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이어야 된다. 그게 지금 정확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5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이아고널이 컨스탄트고 2분의 6, 2분의 6, 3인 그런 두 개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둘 다 퍼뮤테이션인 다이아고널이 4개가 전부 퍼뮤테이션인 그런 이그샘플이죠. 여기를 적당히 한번 채워 넣었더니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가 만들어지고 이놈을 가지고 매직을 만들면 세미 매직일 뿐더러 매직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이아고널까지 컨스탄트가 되는. 제가 또 이 책을 뒤져보니까 이 더블 다이아고널 라틴 스퀘어는 놀랍게도 2, 3, 6을 제외한 모든 파지티브 인티저 n에 대해서 1도 제외해야 될 거예요. 디제너레이트니까 포함시키면 몰라도. 아무튼 2, 3, 6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더블 다이아고널 라틴 스퀘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놈 잡아서 매직을 만들면 2, 3, 6을 제외하고는 모든 오더에 대해서 매직을 만들 수 있겠죠. 저의 관심은 임의의 오토고널 페어를 잡았을 때 임의의 오토고널 페어를 잡았을 때 그놈으로 세미 매직을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세미 매직을 만든 다음에 로우 퍼뮤테이션과 컬럼 퍼뮤테이션으로 매직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아까 세미 매직까지는 갔지만 매직으로 가지 못한 이그샘플입니다. 1, 4, 2, 3, 14, 15, 13, 16. 근데 여기 컬럼 2개를 바꾸고요. 로우 2개를 바꾸었더니 다이아고널 썸이 34가 되고요. 이쪽 다이아고널도 34가 됩니다. 그래서 매직이 돼요. 그럼 처음부터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를 잡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처음에 잡은 오토고널 라틴 페어에서 결국 이러한 포지션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포지션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포지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시메트릭한 어떤 위치에 있는 또 이런 트랜스버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쪽 다이아고날은 요 4개 포지션이 간 거고요. 이쪽 다이아고날은 요 4개 포지션이 간 겁니다. 똑같은 요 로우 체인지, 컬럼 체인지 두 번의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요런 이 오토고날 페어에서 1, 4, 2, 3, 1, 3, 4, 2라는 지금 동일한 포지션의 트랜스버살이죠. 그 다음에 그 트랜스버살 포지션하고 시메트릭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트랜스버살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두 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제가 트랜스버살 바꿔 쓰면서 요거 같은 겁니까? 요거랑 대칭이 뭐 여기 이렇게 지금 4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어진 그 폴스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잠깐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투 트랜스버살이 same set에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오드고 그 한쪽이 그런 트랜스버살 중에 한 놈이 컨스탄트면 그 놈을 다이아고날로 가는 그런 로우 컬럼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매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까 벽이에요, 벽.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앞에는 바위가 있고 나는 손가락밖에 없어요. 벽을 팔려니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좀 약하게 가보자. 그럼 다이아고날 하나만 매직 컨스탄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이아고날 하나만 매직 컨스탄트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미 any arbitrary pair of orthogonal Latin square가 주어졌을 때 그놈을 세미 매직으로 만들고 로우 컬럼을 퍼뮤테이션해서 적어도 2개의 다이아고날 중에 하나는 매직 컨스탄트가 되게 항상 할 수 있을 것이냐. 임의의 페어로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오늘 답을 찾았더니 결론적으로 이게 시간이 모자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충분 조건을 하나 찾았어요. 아까 같은 그런 트랜스버살이 이 페어에 있기 위해서는 이 2개의 페어가 뮤추얼리 오토고널한 third 오토고널 메이트를 갖는 것을 우리가 충분 조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필요 조건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이거 제가 논문으로 서머리해서 곧 KMS 노티스에다 블레틴에다 제출을 할 건데 충분 조건이면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2개 지금 하필이면 4에서는 이 3개가 이제 뮤추얼리 오토고널 페어 트리플이 존재하는데 이 2놈에 대해서 이 2놈이 아까 그게 가능했었죠. 막 이렇게 바꿔서 매직으로 갔죠. 그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적으로 3번째 오토고널 메이트가 있고요. 이 3번째 오토고널 메이트의 예를 들어서 컨스탄트 위치를 보면 이 셋이 뮤추얼리 오토고널이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도 오토고널이고 요놈과 요놈도 오토고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 요 해당하는 포지션이 트랜스버살이고요. 여기도 트랜스버살이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컨스탄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컨스탄트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에서 3의 위치에서 4의 위치에서 다 그 해당하는 4개의 포지션, n개의 포지션에 여기도 트랜스버살이고 여기도 트랜스버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적으로 아까 메인 퀘스천에서 제기했던 그 조건을 충분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필요적으로는 딱 2개만 있으면 되는데 2개만 있고 3개는 없으면 3번째 오토고널 페어가 존재하지 않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히스토리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뭐 제가 예전에 Latin Squares and Applications라는 1974년에 그 책의 저자인
조세프 데니쉬 지금 헝가리 사람이라 철자가 이렇게 뭐가 좀 있는데 데니쉬와 키드웰의 저 책의 저자인 데니쉬하고 그 여러 번 그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CRC 핸드북에 제가 논문을 하나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퀄컴에서 근무할 때 이제 낮에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밤에는 이제 부업을 한 거죠. 밤에는 부업을 해서 그 논문을 하나 실으면서 그 제프 디니츠하고 많이 친해지고 이 양반이 또 오가나이즈 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97년에 제가 연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저희 분야의 제일 그 메이저 컨퍼런스인 인포메이션 티어리 심포지움을 가는데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헝가리 노수학자가 정말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없으셨는지 컨퍼런스에 등록도 안 하시고 버스를 타고 컨퍼런스를 오셔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저를. 그래갖고 저한테 부탁하기를 한국에 돌아가면 수학 저널에 오토고날 라틴 스퀘어와 최석정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논문이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자기한테 보내라. 그래서 뭐 그러겠다고. 그러고 와서 이제 찾았죠. 찾고 봤더니 정말 그게 한상근 교수님의 논문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알gebra 101에서 얘기하는 Chinese remainder theorem, 그죠? Chinese remainder theorem인가요? 이렇게 뭐 3열 종대로 세웠더니 뭐 1명 남고 5열 종대는 뭐 2명 남을 때 뭐 몇 명이냐 이런 거 왜 구하는 공식 있죠? 왜? 그거를 하필이면 그 앞에다 왜 Chinese를 붙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서양보다도 훨씬 앞서서 중국에서 그런 거를 연구했던 기록이 있다는 죄밖에 없거든요. 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코리아 라틴 스퀘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알량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고 한상훈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저 전작과 송은엽인데요. 그 책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카피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2002년도에 제가 오거나이즈한 어느 학회에 이제 닥터 데니쉬가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어요. 2002년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200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타깝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양반이 나한테 그 논문을 그렇게 힘들게 부탁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에 이 양반이 이 라틴 스퀘어 앤드 어플리케이션이 발간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니까 세컨 에디션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세컨 에디션에다가 분명히 조선시대 코리아의 오토고날 페어의 라틴 스퀘어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 그 양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이제 나오면 그때 그놈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자 이러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판도 못 내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그렇지만 또 저는 뭐 이때 아직도 저는 부교수 시절이거든요. 이제 더 많은 연구 과제와 더 많은 논문을 쓰느라고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갑자기 난데없이 닥터 디니츠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지금 저 책 발간한 지가 10년째 돼가니까 네 거 뭐 그 이후에 뭐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서머리해서 다시 좀 보내라. 컴비네토리얼 디자인 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데이트해서 보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벌어진 최석정의 라틴 스퀘어, 오토고날 라틴 스퀘어 얘기와 그 모든 기록과 닥터 데니쉬와 얘기와 그 모든 거를 쫙 정말 한 5시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만들어가지고 새벽 3시인가 4시에 이메일을 딱 보냈더니 아니 이제 그 전에 1판에는 원래 히스토리 섹션이 없습니다. 저기 히스토리 섹션이 없고 그냥 결과만 쭉 리스팅되어 있는데 2판을 준비 중이라 그래서 컨텐트 좀 보내봐라. TOC 테이블 오브 컨텐트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맨 앞에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컴비네토리얼 매트메틱스의 히스토리.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마지막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보고 그럼 히스토리 섹션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오일러의 36 오피서 프로블럼부터 시작을 합니다. 컴비네토리얼 매트메틱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밤새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디니츠한테 이메일 보냈더니 새벽 한 서너 시면 거기가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터미널 앞에 있었든지 야 재밌다. 근데 이거를 저기 그 섹션에 그 에디토리얼 미팅에 회부해서 뭐라 그러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거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판이 발간이 돼서 저자 볼륨이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제 이건 잊어버리고 또 제 논문만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아 내가 보낸 게 제대로 실렸구나.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드디어 과학원의 한상근 교수님하고 어느 학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과가 다르니까 만날 기회도 그렇게 없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소주를 진창 마시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다 헤어지는데 갑자기 송 박사 나 좀 보지. 그래서 이제 왜요? 그러고 갔더니 한쪽 구석으로 나를 끌고 가서 이 판에 그거 실렸나?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 내가 그거 확인도 안 했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The literature on Latin Square goes back at least 300 years to the monograph 구수략 by 최석정.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카피해서 한상근 교수한테 보냈더니 한상근 교수가 바로 월간동화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특집으로 인터뷰를 해라. 그래갖고 난데없이 월간동화 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또 뭐 이 스토리를 또 물어보길래 지금 그래서 아까 이 그림들이 다 거기에 있는 그 그림들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실렸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3분 초과했는데 어쨌든 그 61년, at 61년 앞선다는 거고 안타까운 거는 그냥 어레이만 딱 보여줬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네 뭐 이거를 만든 동기가 뭐네 뭐를 하다 보니 만들었네 이런 일체 분석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번역해 놓은 책에도 보면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 2008년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요 발표를 한 발표 자료를 인터넷에 잠시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이 다운을 받고 갑자기 2009년인가에 그 Mathematics Association of America라고 미국 수학학회 중에 그 조금 작은 사이즈 학회 있죠. 제가 거기 지금 계속 멤버인데 거기 Math Magazine이라고 있습니다. Math Magazine은 그 아메리칸 먼틀리보다는 조금 가벼운 수학 아티클들이 쭉 있는 잡지인데 거기 에디터가 갑자기 이메일을 띡 보내와서 대만의 수학과의 한 교수가 네 발표 자료를 보고 최석정의 올토고날 페어가 이렇게 아마 그 양반이 컨스트럭션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분석한 논문을 매트 매거진에다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뷰 프로세스 다 끝났고 이제 갤리도 다 끝났고 퍼블리케이션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 생각에 네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다른 아무 문제 없어서 참 기쁘다 그러고 이제 넘겼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또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그 분석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그 스페셜하게 매직 스퀘어를 만들고요. 매직 스퀘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임의의 폴스가 이렇게 매직 스퀘어를 항상 만들려면 임의의 폴스가 만들려면 하나의 충분 조건으로 제가 찾은 거는 third orthogonal mate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 쉽게 증명 가능하고요. 이것이 necessary인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제가 수학과 교수면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necessary다 아니다. 근데 카운터 example 찾으면 아마 학위 논문감은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실이어서 증명을 하면 학위 논문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 김비철 교수님의 그 라틴 스퀘어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일단 마치고요. 레퍼런스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세컨 에디션이고 2007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만 수학자의 매트 매거진도 2010년도에 지금 출간이 됐습니다. Remarkable Euler Square Before Euler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제 논문 있고 뭐 여기 다 그 앞에 지금 보여드린 논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면 이 송 교수님이 우리가 2014년에 국제 수학자 대회를 하면은 거기 한국의 수학이 어떻게 됐나를 갖다가 써야지 되는데 적어도 한 개를 갖다가 중요한 한 개를 이렇게 하게 해주셔갖고 굉장히 큰 일을 해주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수학사학회에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 최석정 이 선생이 벼슬은 높았지만 구술이학이 굉장히 중국 거를 많이 느꼈다고. 예, 거의 대부분 예, 그렇게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 예.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새 결과들이 이것 빼놓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다 느꼈다고 굉장히 예. 벼슬은 높지만 낮게 예, 평가하고 예.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그 구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스타디나 분석은 엄두도 못 냈고요. 지금 요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를 찾으신 분은 과학원의 한상무 교수님이십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그 정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넘버 어레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논문도 쓰신 분도 그분이고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작년도 12월 그 소식지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제가 그거를 받아봤는데 지수 귀문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아마 그 구술학에 있는 이름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형 어레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도 없이. 근데 이제 그 도형을 잘 보니까 무슨 이렇게 라인 썸이 다 같다든지 뭐 그런 아무튼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런 사이즈로 유니크하냐 또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아마 논문도 쓰시고 한상우 교수님이 그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값을 전까지는 이제 정말 아리트메틱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리트메틱이고 이미 이제 번역도 다 했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거는 없고요. 그 당시에 알려진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서머리하고 집대성했다는 그런 정도의 뜻일 거고 정편이 계속 이런 숫자 어레이들의 리스팅으로 계속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라틴 스퀘어 부분에 요 9x9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8x8, 9x9, 10x10 뭐 계속 이 렉탱귤라 어레이 오브 넘버스의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데 라틴 스퀘어가 아니에요. 보면 컬럼에 리피티션이 있다든지 로우에 리피티션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라틴 스퀘어의 개념을 알고 썼던 건지조차도 의심스러워서 사실은 그 제가 선뜻 이 최석정과 이 페어 오브 오토고널 라틴 스퀘어를 들고 미국 수학학회 컨퍼런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도 이게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머뭇하고 있다가 지금 세월이 이렇게 이제 흐른 겁니다, 실은. 한상문 교수는 처음에 이걸 어디다 그 제가 그 아까 여기 KS 얘기했니 어디? 수학교육학회입니다. 수학교육학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데니 씨가 저한테 부탁할 때 아무튼 한국에 가서 수학 저널에 있다. 수학 매트 저널에 있다. 한국에 한국말로 발간된 매트 저널에 있다. 저는 너무 무식해서 그때만 해도 KMS밖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KMS 저널을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이거 없다. 그리고 또 한 며칠 고민하다가 가만 있어봐. 우리 전기전자 분야도 전기학회, 전자학회, 통신학회, 무슨 전력학회, 전자파학회, 방송학회 학회가 10개도 넘는데 수학이라고 KMS밖에 없을까? 그러고 나서 도서관 전체를 뒤졌더니 수학교육학회 논문지에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개. 네. 그래서 수학교육학회 논문지에 처음으로 발표하신 게 여기 지금 93년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 아마 이분이 같은 과 교수님이신지 아니면 제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실었고 그 이후로 이제 뉴스레터니 이런
그 뉴스페이퍼나 이런 데 아티클로 많이 글을 내셨고, 여기는 그냥 구수략에 대한 일반적인 그 많은 문헌이더라고요. 구수략이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학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구수략에 나타난 조선시대 수학의 의미, 뭐 이런 것들 쭉, 그런 거 수도 없이 많고요. 요 위는 정확하게 구수략에 있는 라틴 스퀘어 관련된 얘기만 제가, 요거는 그 번역본이고요. 요거는 그 월간 과학동화 강석기 기자의 월간 과학동화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2008년도 여름에 실렸고요. 제가 여기 하나 그 곤편 하나 번역본을 좀 들고 왔는데, 이거 참 학회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학회가 하는 게 맞고, 펀딩을 마련해서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도 주고 책도 만들고, 여기 보면은 한자로 원본이 있고 그거를 번역하고 그거를 줄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책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1판이고 사실은 2판에 보면 저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판이 서울대 다 뒤져도 없대네요.